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휴가였기 때문에 한 주 걸렀습니다. 오늘 드라이브 인 루어 세미나 7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동과 그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화의 문제는 충동 분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신분석 입문 강의에서 발췌한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싶다. 따라서 맥동하는 성적 흥분인 충동이 매우 유연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충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 그들 중 하나는 다른 것의 강도를 축적할 수 있다. 하나의 만족이 현실에 의해 거부될 때 다른 하나의 만족은 완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충동의 그 유연성이고 보완성입니다. 그들은 물로 채워진 채널을 전달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처럼 서로 관련하여 행동한다. 예. 충동의 물 흐르듯한 그 유연성, 또 충동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불만족될 때 하나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하나의 불만족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동은 생식기 주인공의 지배하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유연성은 사실이다. 그리고 생식기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충동이 하나의 단일한 표상으로 모여지기 쉽다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생식기에서도 항문기 주인공의 충동이 나올 수 있어요. 구강기 주인공의 충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기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충동이 하나의 단일한 표상으로 모여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생식기 주인공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충동은 어떻다고 그랬죠? 충동의 성질은 다형도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상으로만 충동이 모일 수는 없다.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충동 자극 경제의 의사통적인 더덥고 가소적인 성격을 결코 제거하지 못한다. 생식기에 들어간 주체도 구강기 주체에 충동을 발현할 수 있고 항문기 주체에 충동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충동의 구조는 인간의 리비도를 주체에 맡기고 말의 유의에 빠지게 하며 기호세계의 구조에 종속되게 한다. 기호는 누군가를 위해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충동은 인간의 리비도를 주체에 맡기고 하는 건 뭐죠? 이 리비도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비도의 그 가소성, 리비도의 그 어떤 그 유연성, 리비도의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말의 유의에 빠지게 한다. 충동은 말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떤 기표를 가지고 있느냐, 주체의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그 기표의 구조가 뭐냐, 또는 주체의 의식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표의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충동의 구조의 그 유연성과 그 융통성, 이 가소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호는 누군가를 위해 다른 걸 대신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First Representants, 표상의 대리자 라고 했죠. 주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승화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본능의 가소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 본능의 가소성, 이거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개인에게 완전한 승화는 불가능하더라도 말이다. 항상 완전한 승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 자아의 에로티즘. 이 자아의 에로티즘 때문에, 자기애적인 성향 때문에 충동은 충동의 승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의 승화, 이 사랑의 승화는 자아의 에로티즘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화가 불가능하다. 사랑의 승화는 불가능하다. 사랑의 완전한 승화는 불가능해요. 개인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것이 내적 성향과 외적 행동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계의 직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 한계. 이 한계의 직면에 있어요. 이 한계의 직면에 있다는 것이 바로 승화에서의 문제입니다. 승화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제 아무리 승화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직면한다. 승화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리비도적 요구가 존재하며 특정 용량, 특정 수준의 직접적인 만족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며 이러한 요구 없이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이 멍하니 먼 산 바라보면서 눈맞춤도 안 하고 미소도 띄지 않고 그냥 이 먼 산 바라보면서 이 넉나간 표정으로 그 아이한테 젖을 먹인다. 그러면 아이는 물리적인 욕구는 만족되지만 요구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요구가 바로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의 요구. 이 리비도적 요구 이게 리비도적 요구.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사랑의 요구입니다. 단순히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 그걸 먹이는 엄마의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은 기호 그 자체의 망, 유동성, 가소성에 대한 리비도의 관계이다. 기호 그 자체의 망, 그러니까 기호의 구조죠. 기호의 그물망이죠. 기호의 그 유동성, 기호의 그 가소성, 이것에 대한 리비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리비도는 기호와 관계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호 그 자체가 유동성이 있고 가소성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종속되는 리비도라는 거는 당연히 유동성, 융통성, 가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비도는 역설적이고 왜? 금지와 금지의 위반에 대한 그 역설이 있어요.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의 역설이 있어요. 그리고 리비도는 이 발출과 억압의 역설이 있어요. 이게 리비도의 역설입니다. 금지와 위반의 충동의 역설이 있고 이거는 발현과 억압의 역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의 역설이 또 있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 나가지만 그것은 자아 리비도의 만족을 지향한다는 이 역설이 있어요. 이 역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지와 그 금지를 당했을 때 리비도가 그 금지의 대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위반의 역설이 있어요. 리비도는 발현의 이 충동이 있고 그 리비도가 발현됐을 때에 불쾌감으로 경험될 것에 대한 불안과 긴장과 공포 때문에 억압하는 이 발현과 억압의 역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비도는 태고적이다. 태고적이다는 얘기는 이 리비도는 근원적으로 이 이상적 자아 이상이 생기기 전에 벌써 태아에서부터 벌써 근원적 상실과 관련된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 근원적 상실을 극복하려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게 태고적이라는 얘기죠. 리비도의 성격입니다. 이른바 선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다형 도착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구강기에서 항문기까지 다양한 단계와 관련된 여러 세대의 충동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생식기 전체의 소우주는 대우주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주체의 그 리비도의 세계 또는 주체의 충동의 세계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대우주는 없다는 거예요. 주체의 충동을 만족시킨다.
주체의 충동을 만족시키고 주체의 리비도를 만족시키는 그런 대우주. 이 상징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 세상의 환경 그런 게 이제 대우주입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환상 속에서만 세계를 낳는다. 뭐가? 리비도 충동. 예, 리비도. 이 리비도 이거는 환상 속에서만 세계를 낳는 거예요. 환상계죠. 예, 그러니까 상상계. 리비도의 상상계. 리비도의 상상계. 예. 왜 리비도의 상상계가 개입될까요? 불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리비도를 발출했을 때 그게 불쾌와 불만족을 야기할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리비도의 상상계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환상 속에서 세계를 낳는 환상 속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남근이나 항문고리를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환상 속에서 남근이나 항문고리를 찾는 것은 남근적 이 만족이나 항문적 만족을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이게 바로 리비도의 상상계. 즉 세계 내에서 에로티심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다. 남근적 에로티심도 만족을 기대할 수 없고 학문적 에로티심도 만족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상상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과학적 사고에도 오랫동안 과학적 사고에서도 인간은 우주론적 투영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오랫동안 이 과학적 사고에서도 인간은 이 상상계적인 리비도 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세계 영혼이 존재했고, 이 세계 영혼이다. 이 융의 개념과 비슷하죠. 오랫동안 세계 영혼이 존재했고,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우리의 그 환상 속의 이미지, 우리의 그 리비도 발현의 대상의 이미지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 이게 대우주 아닙니까?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생겼죠?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뭐죠? 뭐 돈이 무슨 이 마인드 컨트롤이니 무슨 이런 어떤 이 정신 활동, 뭔가 이 우주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 사이의 깊은 연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소위 우주와의 합의를 통해 에로티시즘의 만족을 시도했던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환상 속의 에로티시즘의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프로이드는 세계와 우주와 물리학에 집중된 인간의 관심을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게 했고, 소위 현대인의 해방, 성혁명, 사드의 성혁명 직전에 과학적 사상과 신학적 사상이 그 이름을 언급했지만 오랫동안 그 세계의 왕자로 알려진 인물인 디아볼로스, 악마예요. 디아볼로스 자신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징은 신학적 설교가 매우 강력하게 표현한 모든 형태의 악마와 결합된다. 예, 신학적 설교가 얘기하는 악마가 바로 이런 현대인의 해방 직전에 과학적 사상이나 신학적 사상이 그 이름을 언급했던 디아볼로스의 상징. 디아볼로스의 상징. 디아볼로스의 언어와 상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욕망을 추구하게 했고, 그 결과 물리학이 발달했다. 근친상간의 욕망을 갖다가 인간의 몸에다가 추구하지 않고 우주나 이 세계에 투영했던 것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이죠. 그러나 정신분석은 인간의 관심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았어요.
정신분석이 이런 하나의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내버려둔 세상에서 타락을 표현하려 했을 때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기초를 새롭게 한 예언자의 사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미지들이다. 즉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악마의 상징이 투여되었다. 루터는 문자 그대로 너희는 악마의 학문에서 세상에 떨어지는 폐기물이다 라고 했어요. 즉 끊이지 않는 인간의 욕망, 욕망 덩어리로서의 인간, 어머니의 젖을 마르게 하는 욕망 덩어리, 걸러지지 않는 욕망의 주체가 폐기물로서의 인간이다. 예. 악마의 학문에서 이 세상에 떨어지는 폐기물. 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락강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 이게 욕망 덩어리인데 이거는 뭐냐?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을 추구하는 욕망이죠.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을 추구하는 욕망 덩어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악마의 학문에서 세상에 떨어진 폐기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아볼로스의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디아볼로스의 상징. 디아볼로스의 언어와 상징. 먹어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 먹어라. 근친상간의 대상 먹어라. 먹어라. 이게 디아볼로스의 언어와 상징이죠. 예. 그것을 추종하는 인간은 욕망덩어리로서 어머니의 젖을 마르게 하는 욕망덩어리. 야, 다고다고. 이걸 성경에서는 다고다고라고 얘기해요. 다고다고. 인간의 욕망이 이퀄 다고다고다. 달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그칠 줄을 모르는. 만족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왜? 근원적 상실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세상 소우주건 대우주건 인간의 근원적 상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근원적으로 그 성격이 다고다고예요. 끊임없이 다고다고. 내놔 끊임없이. 루터가 우리를 이끄는 이곳은 우리의 현대적 세계 몰입 전체가 등장하게 된 위기의 본질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프로이드가 세계의 그 이미지, 그 그릇된 원형을 만들었을 때, 즉 우리 몸으로 단번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리비도가 프로이드가 승인하고 도장 찍은 곳이다. 이게 뭐예요? 죽음 충동이죠. 죽음 충동이. 이게 죽음 충동이지 뭡니까 이게. 프로이드가 우리 몸으로 단번에 리비도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프로이드가 승인하고 도장 찍은 곳. 이게 죽음 충동이지 뭐예요. 파괴적 죽음 충동. 그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는 그 이 죽음 충동. 예. 승화 없는 짐승성. 예. 그게 죽음 충동이지 뭐예요. 이 파괴적인 죽음 충동. 즉 우리 인간 본능의 마귀적인 차원. 욕망의 악마적인 불만족적 특징. 예. 승화되지 못한 충동의 이 아주 그냥 그 승화되지 못한 그 아주 그 액면 그대로의 그 충동의 문제가 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악마의 학문, 즉 상징계 오형과 관련이 있음을 프로이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프로이드의 멋진 통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모든 성감대는 근본적으로 에로스가 그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에로티시즘의 만족이라는 게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에로티심이라는 자기애라는 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근원적 상실의 대상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근원적 결여를 안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에로티시즘을 추구해도 자기애를 추구해도 리비도를 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월트 휘트만이란 시인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몸과 그 자체로 열려있고 떨리는 세계사의 총체적인 완전하며 표피적인 접촉을 꿈꿀 수 있다. 자신의 몸과 세계 사이에 총체적이고 완전하며 표피적인 접촉. 예. 요런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매 초월 명상.
자신의 몸과 그 자체로 열려있고 떨리는 세계 사이의 총체적이고 완전하고 표피적인 접촉. 예. 우주와 접촉한다 이거죠. 예. 어떤 영구적인 것이 사라진 후 조화의 계시에 대한 희망, 원래 저주의 억압적인 느낌의 존재를 암시한다. 예. 근원적 대상을 상실한 것을 보상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우주와 세계에 대한 조화 그리고 성해방의 욕망으로 발현되어 온 거예요. 우주와 세계에 대한 조화 그리고 성해방의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 근원적 상실을 보상하려고 하는 인간의 리비도 발출이 근원적 대상을 향해서 이제 발현됐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이 몸과 우주 사이의 이 표피적 접촉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했고 성해방으로도 나타나기도 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프로이드는 우리가 충동의 근원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에서 삽입 지점, 한계 지점, 환원 불가능한 지점을 강조한다. 바로 그때 우리의 경험은 리비도의 이러한 태고적 형태의 잔재에 대해 환원 불가능한 성격과 조우하게 된다. 다시 한번 모호함이 분명하다. 태고적 형태의 잔재, 태고적 형태의 잔재의 이런 환원 불가능한 성격. 태고적 형태의 잔재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근원적, 락강의 말로 하면 이게 근원적 상실이에요. 이건 활용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과 조화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만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런 형태는 만족에 취약하지 않다. 아이의 가장 오래된 열망은 출발점이다. 생식기의 우월성 아래에서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또는 남녀 양성 융합에 의해 인간 형태의 순수하고 단순한 인간의 표상이다. 이 한 인간이 이 엄마의 태에서 하나의 성을 획득할 때 자신의 이 하나의 성, 또 다른 하나의 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리비도의 이런 기본적이고 오래된 형태에 대한 꿈은 항상 남아있다. 이것이 승화되지 않는 지점이다. 더 이상 승화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것은 경험이 주장하고 프로이드 담론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첫 번째 요점이다. 원본능이 지향하는 이미지, 이 양성융합이다 이거죠. 프로이드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원본능이 지향하는 이미지, 양성융합. 이게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이에요. 프로이드는 이걸 얘기한 것이죠. 원본능이 지향하는 이미지의 근원적인 어떤 지점은 양성융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성해방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정신적인 왜곡으로 나가면, 정신적인 분야로 나가면 이게 우주와의 합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승화의 한계, 승화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 상실에 대한 환원 불가능성, 근원적 상실에 대한 환원 불가능한 성격, 원초적 대상의 금지된 이 접근 불가능성, 그것이 바로 승화의 한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에로티시즘이 근원적 우리 에로티시즘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는 근원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승화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드라이브 앤 루어 충동과 미끼 대상이죠. 충동과 대상, 원초적 상실의 대상, 그것이 어떤 미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승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뭔지,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근원적 한계, 환원 불가능한 어떤 리비도의 환원 불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리비도의 환원 불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